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 더 사고 싶은 코인 1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교육 방송이고요. 절대 투자 조언이 될 수 없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봤더니 52를 기록합니다. 이게 사실 비트코인 공포 지수인데 비트코인은 뭐 그냥 중립을 기록하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예전에 2017년 초만 해도 96%, 7%였는데 이게 바닥 한 40 언저리 3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최고가 71%였습니다. 71%였다가 다시 또 한 40% 언저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6%입니다. 굉장히 오래 가고 있고요. 지금 이게 그 월봉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가고 있고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는 거죠. 생각보다 이 비트코인 점유율이 계속 상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이 이게 뒤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되고 있는 거죠. 뭐 가격을 보시면 사실 뭐 굉장히 처참합니다.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그래서 이미 알트 불장 이거 끝났다. 시즌 종료라라고 제가 보니까 한 두세 달 전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뭐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뭐 두 가지 부류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누군가를 뭐 설득해서 땡땡 코인 투자하세요 이런 마음이 전 추워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또 95%는 실패할 거를 자 뻔히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굳이 설득해서 막 투자하세요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생각이 100% 맞을 거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사 선택하시고요. 제 얘기도 들어보시고 뭐 다른 유튜버랄지 다른 그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 다 들어보시고 최종 판단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괄호였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몇 퍼센트라고 적어 놓을 텐데요. 이것은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코인의 가격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3%, 이더리움은 여전히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5%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알트코인이 굉장히 더 심하죠. 이 두 개의 코인은요. 이미 현물 ETF가 뭐 이미 승인이 됐죠. 월가에서 인프라들을 장악이 다 끝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증명이 끝났어요. 증명이 끝났다라는 것은 기회가 그만큼 사실은 더 적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겁니다. 쉽게 말하면 향후 이게 한 100년 이상 지속될 자산입니다. 월가에서 이거 뭐 한때 유행 뭐 5년, 10년, 20년 유행하고 말 자산에 이렇게 거금을 쏟아붓는 경우가 없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더 쉽게 말하면 비트 이더는 물려도 안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냥 또 이것도 다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한 내년 말까지 해서 뭐 최소 두세 배, 특히 이더리움 많으면 세 배, 네 배 이상 오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겠다. 이쪽을 가시면 되겠죠. 특히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 좀 나는 보수적이다. 돈을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그 알트의 예를 들면 무서움을 봐서 다시는 그런 투자하기 싫다. 또는 나는 뭐 RWA고 뭐고 복잡해서 하나도 모르겠고 공부하기 싫다. 자, 이런 분들은 그냥 비트와 이더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충분히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코인은 뭐다?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역시도 바닥 대비해서 좀 당연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금 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최고점 2021년에 세웠던 그 최고점의 마이너스 36% 수준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최고점을 돌파하고서부터 한번 이제 저항대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딛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바나나 존이 나옵니다. 사실 비트나 이더에 대비해서는 증명이 아직 안 됐죠. ETF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라울팔 얘기도 비슷하던데 위험 대비한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이 크죠. 알트코인 이제 시총이 낮아질수록 위험이 큰데 그 위험을 감안해도 수익률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 전 그게 바로 솔라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ETF는 제가 볼 때 이거 거의 뭐 99.9%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시점의 차이겠죠. RWA 이거 뭐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NFT, 밈 코인들이 다 솔라나 위에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솔라나만 찾습니다. 싸고 빠르고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활용도도 높고 속도도 뭐 거의 뭐 제일 빠른 체인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빠릅니다. 예, 개발자들도 그래서 사용자들도 이쪽 솔라나로 몰리고 있죠. 수수료는 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저렴합니다. 게다가 이제 올 하반기에 파이어댄스 업그레이드가 이제 메인넷이 론칭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지금도 빠른 속도인데 한 20배 이상 더 빠르게 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게 바로 파이어댄스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제 잃지 않는 투자, 전화 그 오후에 하는 동생이 말씀을 드리죠. 비트 이더 50% 이상 가져갔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에 솔라나를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는 합니다. 비트 이더 솔라나 합쳐서 50% 이상 가져가면요. 최소한 잃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없어지지 않을 거고 뭐 ETF가 이미 승인이 됐고 대형 기관들이 인프라 장악이 끝났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상 증명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불장이 뭐 언제 올지 뭐 이게 뭐 내년에 올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반기에 불장이 저는 온다면 블랙락에서 솔라나 ETF를 아마 신청을 하면서부터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인은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가 시가총액이 대략 한 13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요. 놀랍게도 아까 솔라나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35%, 36%였거든요. 이더리움도 비슷합니다. 아발란체는 무려 최고점이 2021년 기준인데요. 그때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83%, 굉장히 혹독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래도 이제 13이면 시총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미 JP모건, 시티은행, 뭐 SK, 뭐 우리나라 넥슨 같은 이제 그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RWA를 위해서 디파이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는 게임에 쓰기 위해서 아발란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예정이라고 했냐면요. 아직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메인넷이 실제로 그 대량 채택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 안 이루어졌죠. 증명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저렴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건 뭐 코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호재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으면 엄청나게 오르지만 증명이 딱 되면 이미 비싼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JP모건, 시티은행 같은 이제 금융기관들은요, 이거 외환 거래에 쓸 겁니다. RWA라고 하는 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주식, 채권, 코인 위에 얹어서 이거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디파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파이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 코인 만들어서 건네주고요. 증서니까 건네주고 대금 결제 정산을 뭘로 해야 됩니까? 이걸 코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아마 많이 쓰겠죠. 그때 쓰는 고속도로가 뭐라고요? 아발란체요. 이게 외환거래, 뭐 RWA, 자산 토크나 디파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할 때 쓰고요. 특히 이제 아발란체는 게임에서도 생각보다 활용이 실제로 많이 되고 있죠. 이제 창업자에 대해서 뭐 아발란체는 보통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교 교수가 아발란체를 만들었습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MIT 대학교의 교수였죠. 그리고 이제 솔라나가 ETF가 되면 그 다음에 뭐 카르다노가 될지 뭐 XRP가 먼저 될지 모르지만 아발란체도 저는 그 순위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상위에 랭크가 돼 있지만 바이낸스 코인 이거 ETF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트론 이거 순위가 사실 더 높거든요. 트론 중국계잖아요. 미국 ETF 당연히 안 시키겠죠. 그래서 아발란체가 뭐 도지코인, 뭐 카르다노 다음에 저는 ETF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언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쌀 때 사는 게 큰 수익률을 가져가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저는 지금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 단점은 없을까요? 전 단점도 지금부터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자 카드의 TPS 1년에 몇 건을 1초에 몇 건을 처리할 수 있냐? 비자 카드가 1초에 24,000건을 처리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비자 카드 쓰는데 어려움이 없죠. 리플은 1초에 1,500회, 페이팔은 193, 비트코인 캐시 60, 라이트코인 56, 뭐 대시,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도 못하게 사실 느려서 쓰기가 어렵죠. 그럼 여기 이제 TPS를 체인별로 비교를 해놨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최소 절반 이하로 낮추셔야 됩니다. 솔라나가 현재 TPS 대략 5천으로 보고 있거든요. 1초에 5천 건을 처리합니다. 아발란체는 대략 2천 건, BNB 한 1,000건, 이더리움 잘하면 20까지도 나오는데 보통 한 15, 비트코인은 5에서 7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발란체가 지금 이 비자 카드 아까 24,000이었잖아요. 굉장히 느리죠. 이 속도로는 RWA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증서를 왔다 갔다 대금 정산했는데 지금 TPS 2,000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택도 없습니다. 디파이가 됐건 게임도 다 똑같죠. 100% 아직 구현을 시킬 수가 없는 게 현재의 아발란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올해 1월 달 기사인데요. 새로운 스케일링 기술, 브릭스라고 하는 것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올해 1월 27일자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죠. 참고로 솔라나 파이어 댄서 그 업그레이드는 TPS가 100만 TPS 이상입니다. 1초에 100만 건은 이건 말도 못하는 속도입니다. 이거는 비자 카드의 25배가 몇 배입니까? 한 20배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40배 이상이네요. 어찌됐건 빠른데 아발란체 목표가 지금 10만, 이 목표입니다. 10만 TPS는 솔라나 대비해서 여전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제 속도죠. 사실 이 정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전혀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 속도 면에선 조금 뒤지는 측면이 있다. 이거를 이제 악재라고 보기는 제가 볼 때 좀 애매하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발란체 토큰 언락 일정표 이거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8월 20일자로 아발란체 토큰이 언락이 되죠. 시장이 풀리는데 이게 총 공급량의 1.3%고요. 지금 시총 기준 2.4% 정도 됩니다. 이게요, 시총이 2.4% 토큰이 연락이 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올해 11월 달에도 한번 풀리는데 0. 몇 프로? 이건 그냥 무시할 만한 양이죠. 적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미 아발란체를 비롯해서 8월 달에 언락 된다 카더라 하면서 버드를 조장하는 기사를 또 잊지 않고 누군가 내보냈던 거 이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상승장에서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재미가 없고 조정을 받고 다 코인판 죽었다라고 떠날 때 이게 언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퍼드로 조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100% 중에 89%의 아발란체 토큰이 이미 시장에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풀릴 양이 그러니까 많이 풀렸어요. 이 2% 나와도 전혀 지장 없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큰 물량이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건 참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괜찮은 코인,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조금 더 주워 담고 싶은데 4위는 도지코인, 5위는 시바이누입니다. 이게 밈코인 이제 걔를 모티브로 해서 제가 같이 한번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도지코인은 현재 시가총액 무려 탑 9위에 랭크가 돼 있죠. 재밌는 게 저 보면서도 재밌는 생각이 드는 게 도지코인이 시총 9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4%입니다. 지금 가격이
예전 고점 대비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바이누는 시총 15위거든요. 이 최고점은 사실 얼마 전에 그 업비트 창 보시면 이렇게 불끈 솟아있는 그 불기둥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시바이누는 최고점을 찍었었고요. 그때 이래로 마이너스 82% 기나긴 지금 조정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도지코인은 뭐 다 아시죠? 이제 탑 10 안에 뭐 안착이 됐습니다. 뭐 가끔 뭐 9위, 10위, 11위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가총액만 했을 때 우리 돈 한화 20조 원이 넘습니다. 도지코인은요, 이미 이제 밈코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 매칭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커뮤니티도 너무 많이 크고요. 머스크의 한 방을 우리가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라울 팔과 그 아서 헤이즈 있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다음 ETF 코인이 뭐가 될 것이냐. 뭐 어떤 사람은 XRP다, 어떤 사람 카르다노다 하는데 이 두 명은 도지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 이제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사항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는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정장 뭐 하락장이란 착각이 들 만큼 재미없는 이런 장에서 절대 호재를 던지지 않을 겁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리플 XRP처럼요.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우다가 마지막에 짜잔 하면서 뭐 결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아마 큰 호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전에 포기 안 하셨으면 합니다. 뭐 이미 지금 사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도지코인을 비트코인에 비유를 한다면 시바이누는 실제로 이더리움 기반 계열에서 이제 탄생이 됐고요. 이더리움 레이어 2의 기능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코인은 사실 뭐 이걸로 딱히 할 건 없어요. 뭐 결제에 쓰인다 그게 단데 시바이누는 이 위에다가 여러 가지 플랫폼 그러니까 앱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디파이와 NFT 같은 데서 이제 활발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스스로를 도지코인 킬러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도지코인을 뭐 시총면에서 앞장서겠다. 뭐 얼마 전에 정말 엄청나게 올랐을 때 거의 턱 밑까지 따라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장점을 또 꼽아보자면 시바이누는요. 보통 트위터에 보시면 팔로워가 뭐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시바이누의 팔로워 수가요. 무려 387만 명이 현재 기준 넘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팬층이 두텁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벡트라고 하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의 그 모 그룹이 들고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지금 거래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가면 뭐 뉴욕이 될지 뭐 나스닥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ETF까지 상장이 돼서 이게 이제 아마도 판매가 되지 않을까 내다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라. 둘 다 나쁘진 않은데요.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도지코인이 좀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시바이누도 좋습니다. 뭐 가끔씩 이제 토큰도 소각시키면서 줄기둥을 뽑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닙니다. 시바이누가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가격이 10만 배가 올랐거든요. 이게 그 떨어질 때는 뭐 말도 못해 그냥 세상에 추풍낙엽도 이런 추풍낙엽이 없죠. 너무나 크게 떨어졌다, 너무나 크게 올랐다. 시바이누를 아마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본다라는 차원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그냥 샀다 팔았다 바로 결정하시면 안 되겠죠. 사실은 또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좀 가격이 지금 굉장히 뭐 심란하고 가격 떨어졌기 때문에 짜증이 나죠. 사실은 이럴 때는요. 그냥 코인창 안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뭐 가끔 확인은 하시되 맨날 이렇게 자주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얘기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나는 더 배가 고프다. 코인 2편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